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팀장님한테 된통 깨지고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내내 지켜보고 있던 수민 씨가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효정 씨, 괜찮은 거야? 이거 한 잔 마셔. 난 믹스커피 달아서 잘 안 마시는데. 근데 난 스트레스 받을 때 가끔 이 믹스커피 한 잔 마시면 스트레스가 조금은 풀리더라고. 수민 씨 말에 제가 믹스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는데요. 수민 씨 말처럼 약간은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수민 씨와 커피 한 잔을 다 마시고 나서야 진정이 됐고 수민 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수민 씨, 항상 챙겨줘서 고마워. 고맙긴, 회사 일도 힘든데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팀장님 때문에 다들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견뎌. 견디다 보면 좋은 날 오지 않겠어? 무엇보다도 난 팀장님 기분을 맞추질 못하겠어. 하루에도 12번씩 기분이 널뛰기를 하잖아. 분명히 아침에 출근할 때는 웃으면서 인사받더니 2시간 만에 돌변해서 꼬투리를 잡고 괴롭히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진짜 너무 힘든 거 있지.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어쩌겠어. 이 지역에서는 이 회사만 한 곳 찾기 힘들잖아. 우리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참고 견뎌야지 별 수 있겠어? 수민 씨도 덩달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한숨을 내쉬던 수민 씨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효정 씨,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 풀려고 취미생활 하나 하고 있거든. 취미생활? 나도 팀장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내내 술만 마시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 살도 찌고 건강에도 안 좋은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 동생이 뜨개질을 하고 있는 거야. 요즘도 뜨개질하는 사람이 있네? 나도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뜨개질을 하면 왠지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고 좋더라고. 그리고 하나 완성될 때마다 성취감도 생기고 말이야. 무엇보다도 뜨개질을 하는 동안은 내가 좀 쉬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기분이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혹시 효정 씨도 관심 있으면 내가 소개해 줄까? 소개라니? 그냥 뜨개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 아는 뜨개방이 있거든. 뜨개방?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부르는데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 거기 사장님이 남자라는 거야. 라며 수민 씨가 킥하고 속 붙이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뜨개방 사장이 남자라는 소리에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남자가 뜨개방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전에 엄마가 하던 걸 물려받았다는 소문도 있고 암튼 그 남자 사장 소문이 아주 무성해. 근데 사람이 재치도 있고 유머 감각도 있어서 인기 엄청 많아. 그럼 뜨개질을 거기 가서 같이 하는 거야? 매일 가는 건 아니고 가끔 가서 배워오는 거지. 근데 거기 가면 뜨개질만 배우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웃고 떠들다 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니까? 혹시 효정 씨도 관심 있으면 나랑 같이 한번 가볼래? 거기는 내 아지트나 마찬가지라 절대 회사 동료한테는 말 안 해줄 생각이었는데 특별히 효정 씨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효정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나 수민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야. 제가 쑥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는데요. 저번에 내가 실수한 거 효정 씨가 완전 덤탱이 써줬잖아. 그날 나 완전 초죽음 당할 뻔했는데 효정 씨 덕분에 살았잖아. 그때부터 효정 씨한테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다짐했어. 오늘 시간 괜찮으면 퇴근하고 나랑 같이 가볼래? 오늘? 그래, 또 어디 가서 소주나 마시지 말고 나랑 같이 뜨개방이나 가자. 라며 수민 씨가 활짝 웃고 있었는데요. 사실 수민 씨와는 옆자리에서 근무를 했기에 업무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곤 했지만 많이 가깝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팀장이 미친 사람 마냥 날뛰는 바람에 그날따라 수민 씨가 계속 실수를 했고 연달아 실수를 하다 보니 혼비백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다시 실수를 했고 수민 씨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민 씨의 실수를 제가 나서서 대신 뒤집어 쓴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바람에 팀장이 거의 미친 사람 마냥 방방 뛰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그 뒤 수민 씨는 제게 감사하다며 정말 잘 챙겨줬어요. 그날도 수민 씨가 제게
뜨개방이라는 곳을 처음 알려줬는데요. 그 뜨개방을 가게 되면서 제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소 뜨개질에 관심조차 없었던 저였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수민 씨의 말에 마음이 동했습니다. 아마도 그날 내내 팀장에게 시달림을 당하다 보니 더욱 그러지 않았나 싶었어요. 결국 그날 퇴근 후 수민 씨를 따라 뜨개방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요. 수민 씨가 말했듯이 뜨개방 사장 얼굴이 엄청 훈남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넋을 놓고 사장님을 바라보고 있자 수민 씨가 제 팔을 툭 치며 장난스레 속삭였습니다. 어때? 사장님 완전 훈남이지? 오, 그러게. 진짜 훈남이네. 저 얼굴만 보고 있어도 하루 피로가 풀린다니까? 근데 말도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몰라. 라며 수민 씨가 사장에게 제 소개를 했고 사장이 반기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찌나 반기던지 저도 쑥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수민 씨와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뜨개방에 들러서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해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그날도 역시나 수민 씨와 함께 뜨개방을 찾았고 한참 동안 수다를 떨다 집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뜨개방 사장님이 제 눈치를 보다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효정 씨, 혹시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제 전화번호요? 네, 수민 씨 전화번호는 있는데 효정 씨 전화번호는 아직 몰라서요. 아, 네, 제가 적어드릴게요. 라며 제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나왔는데요. 뜨개방을 나오자마자 수민 씨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사장님이 효정 씨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관심은 무슨 관심이야. 그냥 전화번호 물어본 것 뿐인데. 아니야. 그동안 사장님이 효정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미세하게 달랐다니까. 아니라니까. 난 그런 거 하나도 못 느꼈거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며 제가 수민 씨를 말렸지만 정말로 며칠 뒤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고 처음에는 사소하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2달쯤이 지나갈 무렵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친은 얼굴도 훈남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재치있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같이 있으면 항상 웃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낼 수 있었고요.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맨날 죽상을 하고 다니는 것 같더니 요즘은 얼굴이 활짝 폈어. 요즘은 우리 효정이가 살만한가 보네. 회사에서 괴롭힌다던 그 팀장이 요즘은 조용한 거야? 팀장이 조용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지. 여전히 랄지랄지 난리도 아니야. 랄지랄지는 무슨 말이야? 아, 그게 지랄지랄을 거꾸로 말하는 건데 그냥 우리끼리 암호 같은 거야. 그래?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네. 암튼 여전히 랄지랄지인데 요즘은 나도 숨통이 좀 트여서 그냥저냥 참을만 해. 라며 저도 모르게 얼굴에 빙긋이 미소가 돌자 할머니가 궁금한 듯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너 혹시 남자친구 생긴 거야? 뭐야,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얼굴에 남친 생겼어요라고 써있구만. 뭘 호들갑이야. 진짜? 진짜 그렇게 써있어? 제가 화들짝 놀란 채 할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와서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 진짜 내 얼굴에 그렇게 써있어? 귀신은 속여도 이 할미누는 절대 못 속이지. 그나저나 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같은 회사 사람이야? 그런 건 아니고 사업해 사업. 사업? 무슨 사업? 그럼 사장이라는 거야? 그렇지, 사장이지. 그래? 대체 무슨 사업인데 그래? 그리고 얼굴은 어떻게 잘생긴 거야? 적어도 네 할아버지 인물만큼은 돼야 할 건데. 할머니가 애잔한 눈빛으로 방에 놓여있던 액자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거기에는 할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 모습에 저도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할아버지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봐줄 만은 해. 근데 가만 보니까 할아버지랑 조금 닮은 것도 같은데? 그래? 어디가 닮았는데? 눈이 큼직하고
할아버지 눈처럼 선해 보이는 그런 눈이야. 그렇구만. 네 할아버지 눈처럼 눈이 아주 맑은가 보구만. 맞아. 그냥 누가 보더라도 착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거기다 더 대박인 건 말을 엄청 재미있게 해. 남자가 말을 너무 잘하면 바람기가 타고난 거라고 하던데. 절대 바람 피고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이야 그 남자한테 푹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너는 다 좋아 보이겠지. 라는 할머니 말에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 그럼 할머니도 한번 가볼래? 가긴 어딜 가. 예준 씨가 운영하는 가게 말이야. 거기 한번 같이 가보자는 말이지. 뭐? 할미가 같이 가도 되는 거야? 할머니랑 나는 비밀이 없는 사이인데 안 될 게 뭐가 있어. 간 김에 어떤 사람인지 할머니가 봐주면 좋잖아. 대학 다닐 때도 할머니가 바람둥이라고 헤어지라고 해서 헤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바람둥이였잖아. 걔는 누가 보더라도 바람둥이 관상이긴 했어. 그니까 할머니가 한번 봐줘. 근데 할머니도 만나보면 완전 괜찮다고 할걸? 제가 신이 나서 할머니께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에도 할머니께 비밀을 털어놓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자친구가 더욱 마음에 들었기에 할머니께 빨리 소개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제게 물었어요. 그래서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는 건데? 음식점하고 그런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할머니 놀라지 마. 놀라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 말이야. 예준 씨가 뜨개질 공방 사장이야. 뜨개질 공방이 뭐야? 그런 가게도 있어? 예전에 할머니도 심심하다고 뜨개질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털실로 뜨개질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야? 맞아. 뜨개질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한다니까. 제 말에 할머니 얼굴이 일순간 어두워져 있었는데요. 곧 할머니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뜨개질을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뜨개질이 왜? 아니 그거에서 먹고 살 수는 있는 거야? 예준 씨 말로는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했어.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나중에 자식도 낳고 해야 하는데 그때는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할머니 얼굴이 다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 말에 제 마음도 약간은 심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할머니가 지적한 부분을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이미 남친에게 마음을 빼앗긴 터라 그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제가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할머니가 전에 나한테 사람은 무엇보다도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예준 씨는 인성이 진짜 바르단 말이야. 물론 인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 거지. 돈이 없으면 결혼해서 살다가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 부자는 아니더라도 먹고 살 만큼은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거기다 무엇보다도 네 엄마가 난리를 칠걸. 그지? 엄마가 난리를 치긴 하겠지. 당연하지. 너도 알다시피 네 엄마 눈이 엄청 높잖아. 근데 남자친구가 뜨개방 사장이라고 하면 네 엄마 성격에 뒷목 잡고 쓰러질걸. 할머니가 걱정스레 주변을 살폈는데요. 그 모습에 제가 다시 말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도와줘야 한다니까. 같이 가서 보고 내 편이 되어달란 말이야. 나야 물론 네 편이 되어주고 싶지. 근데 네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치만 한번 가서 보기는 해볼게. 라는 할머니 말에 제가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는데요. 남자친구를 만나기만 하면 할머니도 마음을 빼앗길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고 남친에게 말을 한 뒤 할머니를 모시고 뜨개방으로 갔는데요. 가게로 들어가자마자 할머니가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내내 남친과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 어떤 것 같아? 괜찮지? 네 말대로 눈이 선한 게 사람은 아주 괜찮아 보이더라. 딱 보는데
네 할아버지 생각이 나더라니까. 내가 그랬잖아. 진짜 선해 보인다고. 그리고 사람도 진짜 착해. 그렇긴 한 것 같은데 네 엄마가 나보다 더 고지식해서 말이 통할지 모르겠다. 우선은 너랑 나만 아는 비밀로 하고 천천히 방법을 좀 생각해보자. 라는 할머니 말에 제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남친과 함께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날 하필 엄마 친구 미영이 아줌마와 마주치게 됐고 아니나 다를까 아줌마가 우리 엄마에게 바로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날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따져 물었거든요. 너 오늘 낮에 미영이 만났어? 어? 아, 그렇네. 밥 먹고 있는데 누가 불러서 봤더니 미영이 아줌마가 계시더라고. 근데 미영이 말로는 어떤 남자랑 같이 있었다고 하던데 너 혹시 남자친구 생긴 거야? 엄마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제가 크게 심호흡을 한 채 대답했습니다. 저기, 그게 사실은 만나는 사람이 있긴 해. 그래? 근데 왜 말을 안 한 거야? 아직 오래 만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좀 더 만나보고 얘기하려고 했지. 그래도 미리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잖아. 엄마가 제게 핀잔을 주다가는 옆에 있던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님도 혹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 나? 아니, 난 몰랐지. 할머니가 고개를 좌우로 내저으며 대답했는데요. 엄마가 할머니를 다시 추궁했습니다. 어머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아니야, 난 몰랐어. 어머님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거짓말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효정이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데 어머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어머님이랑 효정이가 어떤 사이인지 잘 알고 있는데 어머님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가 할머니를 계속해서 추궁하자 할머니가 감탄하듯 대답했습니다. 누가 교사 출신 아니라고 할까봐 우리 며느리는 눈치도 빠르고 말을 너무 잘해. 어머님, 말 돌리지 마시고 어머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저기 그게 말이야. 그냥 남자친구가 있다는 소리만 잠깐 들었어. 진짜야. 그럼 지금껏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다는 말이네요. 속인 건 아니고 난 효정이가 비밀을 지켜달라고 해서 의리를 지킨 것뿐이야. 손녀가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는데 할미가 돼서 촉새처럼 떠벌리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니. 평소 엄마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할머니도 지지 않고 말을 했는데요. 엄마 성격은 당신이 우위에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끝도 없이 몰아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날도 할머니가 강하게 나가자 더 이상 캐묻지 않았고 엄마가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데? 그게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야. 사업? 무슨 사업? 우선은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어. 나중에 자세히 말할게. 라며 제가 급히 손사래를 쳤지만 그 뒤에도 엄마가 계속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말씀처럼 뜨개방을 한다는 말을 하면 엄마가 기함을 할까 싶어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산책을 한다며 할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왔고 할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생각이야? 글쎄, 생각을 좀 해봐야지. 근데 엄마가 뜨개방 한다고 하면 난리치겠지? 그렇지. 나야 생각이 많이 유연한 편이지만 네 엄마는 고지식해도 너무 고지식하잖니. 내가 굳이 같이 살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나도 억지로 끌려왔잖아. 라는 말에 제가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사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할머니가 고집을 피우시는 바람에 몇 년 동안 할머니 혼자 사셨지만 어느 겨울 독감으로 인해 병원으로 실려가신 뒤로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집으로 오셨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인지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장난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약속을 한 할머니가 잘못한 거지. 누굴 탓하겠어. 어떻게 된 게 사람이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 어쩜 아프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쫓아와서 끌고 올 수가 있어 그래. 그날 네 엄마가 새까만 옷을 입고 병원에 왔는데 난 무슨 저승사자가 온 줄 알았다니까. 아니 무슨 병문안을 오는데 위아래 새까만 옷을 입고 올 수가 있어. 거기다 와서는 잔소리를 얼마나 해대는지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다니까. 엄마 아빠가 아프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연락 안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할머니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어? 그 전날까지만 해도 심하게 아프지 않았다니까 그런다. 나도 억울한 게 많다니까. 할머니가 불만스레 미간을 찌푸렸는데요. 평소 엄마 성격은 융통성도 없고 모든 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 성격으로 할머니가 드시는 음식도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맛보다는 건강식이 많았기에 할머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음식을 신경 쓴 뒤로 할머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기에 가족 모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엄마 말을 따르곤 했습니다. 그날 할머니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제 눈치만 보고 있었고 엄마가 다짜고짜 따져 물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너 뜨개방하는 남자 만나고 다닌다며.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 당장 그 남자랑 헤어져. 라는 말에 할머니를 바라봤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어요. 그냥 딱 봐도 할머니가 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자 엄마가 다시 다그쳤어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너무하긴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그럼 뜨개질하는 남자랑 결혼하겠다는데 제정신이냔 말이야. 엄마, 그거 남녀 차별적인 발언인 것 같은데? 전에 엄마가 나한테 남녀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남자가 뜨개질하는 게 뭐가 어떻다는 거야. 저도 지지 않고 따져 묻자 엄마가 잠시 주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도 제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식과 교양을 겸비한 애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건 좀 그렇긴 하네. 애미 네가 나한테도 남녀가 평등한 거라고 늘 그랬잖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미래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말을 하던지 해야지. 지금 네 행동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구나. 라는 말에 엄마가 당황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서 물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된 거야? 네 엄마가 어찌나 캐묻던지 나도 모르게 꾀임에 넘어갔지 뭐야.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지? 우선은 네 엄마도 많이 당황한 것 같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지 뭐. 라며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렇게 또다시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 공기가 싸늘했어요. 거실에는 아빠만 덩그러니 앉아서 한숨만 내쉬고 있는 모습에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나도 몰라. 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봐. 라는 말에 할머니 방에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무슨 죄인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큰일 났지 뭐니. 큰일? 무슨 일인데 그래? 라는 물음에 할머니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할머니 말에 따르면 그동안 제게도 말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남친이 운영하는 뜨개방을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말을 듣다가 놀란 채 되물었어요. 그럼 할머니 혼자 뜨개방을 계속 다녔단 말이야? 예준 씨는 그런 말 안 하던데?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너랑 같이 갔던 날 네가 간식 사러 잠깐 나갔을 때 예준이가 심심하면 놀러 오라고 했었거든.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집에서 내내 혼자 있잖아. 네 엄마랑 같이 있긴 해도
말이 좀 안 통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겸사겸사 한번 갔었는데 예준이가 어찌나 부침성도 좋고 말도 잘하던지 그 뒤부터 계속 가게 됐지. 근데 그게 뭐가 큰일 났다는 거야? 그게 말이야. 내가 계속 외출을 하다 보니까 네 엄마가 뭔가 눈치를 챈 건지 내 뒤를 밟았더라고. 뭐? 그럼 엄마가 할머니 뒤를 따라 뜨개방에 갔단 말이야? 예준 씨는 그런 말 없던데. 네 엄마가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신신당부가 아니라 거의 반 협박이었어.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거기 가서 뭐라고 했는데? 내가 거길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는데 네 엄마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지 뭐. 설마 엄마가 예준 씨한테 헤어지라고 막말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니 그런 말을 꺼내지도 못했지. 근데 네 엄마가 나한테 배신이라고 하면서 지금 알아두었는데 어떡한다니? 할머니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 뒤 엄마는 며칠 동안이나 입을 닫은 채 말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이 보시기에 진짜 괜찮아 보여요? 어? 누굴 말하는 거야? 누구긴 누구겠어요. 효정이 남자친구 말하는 거죠. 예준이.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사람이 그렇게 선할 수가 없어. 우리 효정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더라니까. 엄마의 갑작스런 물음에 할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급히 대답했는데요. 그날 보니 인상은 좋아 보이긴 하던데 경제력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 그냥 딱 봐도 귀티가 어리고 돈복이 많아 보이잖니. 내가 볼 때는 관상 자체가 돈이 없어서 고생할 팔자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 하긴 둘이 맞벌이를 하면 되는 건데 돈만 많고 인성 개차반인 게 더 큰 문제긴 하겠죠. 저도 이이랑 결혼할 때 사람을 먼저 본 게 맞으니까요. 그랬지. 사실 그때는 애비 직장도 그저 그렇고 뭐 볼 게 있었니. 근데 애미가 뒷바라지를 잘해서 잘 됐잖아. 사람만 괜찮으면 큰 문제 될 거 없을 거야. 라는 할머니 말에 엄마도 조금은 안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우선 잘 만나보고 진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결혼해. 진짜? 그럼 허락하는 거야? 조금 더 지켜보자고 엄마가 말했잖아. 한 1년 정도 지켜보다가 그때 다시 얘기해. 라는 엄마 말에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할머니께도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심심하시면 뜨개방 계속 다니셔도 돼요. 대신 다니시면서 괜찮은 사람인지 잘 확인하시고요. 그럼 내가 잘 확인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 라며 할머니가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뜨개방에 출근을 하다시피 했는데요. 어느 날부터는 홀로 뜨개방을 지키는 날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5개월이 지나갈 무렵 또다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더니 할머니였어요. 효정아, 지금 큰일 났다. 큰일? 무슨 큰일? 저기 그게 말이야.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예준이를 데리고 갔어. 그게 무슨 말이야? 예준 씨를 데려가다니. 몰라. 시커먼 옷을 입은 장정 셋이 와서 예준이를 단숨에 끌고 갔다니까. 알았어. 내가 전화해볼게. 라며 남친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곧 연락을 하겠다는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결국 그날 할머니가 가게를 마감했는데요. 집에 들어온 할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연락이 없었으면 하는 건데 곧 연락 준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구지? 글쎄 시커먼 옷을 입고 끌고 가는데 이상했던 건 예준이가 아는 사람들 같더라니까. 진짜? 그렇더라니까.
알아서 갈 거니까 놓으라고 하면서 발을 뿌리치더라니까. 라며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남친에게 연락이 와서 저녁에 만났는데요. 그날 남친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내가 말 못한 게 있어. 말 못한 거라니? 혹시 예준 씨한테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거야? 할머니가 봤다던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구야? 그게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고용한 사람들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고용한 사람들이라니. 라는 말에 남친이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남친 말에 따르면 남친 아버지가 중견기업의 회장님이라고 했는데요. 몇 년 전 어머니와 형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날도 아버지 회사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형이 어머니 모시고 행사 장소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형도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났어. 근데 그날따라 몸이 안 좋다고 어머니가 행사에 가기 싫다고 하셨거든. 하지만 아버지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자리라고 화를 내면서 강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그러다 보니 그 모든 게 아버지 잘못인 것 같아서 아버지를 피해 다녔어. 근데 전에 공방에서 할머님께 그런 얘기를 꺼냈더니 할머님께서 아내랑 아들을 한꺼번에 떠나보낸 아버지 심정은 어떻겠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럼 할머니도 예준 씨가 회장님 아들인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지. 그런 말은 안 했고 가정사만 얘기했지. 그날 할머님 얘기 듣고 보니까 아버지 심정도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을 순수히 따라가서 아버지랑 대화를 나눴는데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 그러면서 효정이 네 얘기도 꺼냈더니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 뭐? 나를? 근데 그런 얘기는 사귀기 전에 했어야지. 제가 울상을 짓고 있자 남친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사귀기 전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효정이 네 성격에 오히려 날 안 만나려고 했을걸?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할머님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가족들 다 같이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우선 효정이 너네 집에 인사드리고 우리 아버지 만나 뵈러 가자. 예준 씨 아버지가 반대하시면 어떡해? 뜨개질 공방 정리하고 내가 아버지 회사 가서 일 배운다고 했더니 아버지는 무조건 결혼 허락하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너무 떨리는데. 근데 부잣집 아들이 왜 하필 뜨개질 공방을 했던 거야? 엄마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뜨개질을 하셨거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유일한 낙이셨던 것 같아. 사실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항상 바쁘셔서 엄마 혼자 계신 날이 많았어. 아버지가 자수성가하신 건데 엄마는 워낙 내성적인 분이시라 많이 힘들어 하셨어. 그러다 보니 엄마 생각이 나서 우연히 이 공방에 들렸다가 조금씩 배우게 됐는데 전에 이 공방 사장님이 이사를 간다면서 나한테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그냥 얼떨결에 운영하게 됐던 거야. 사실 이 뜨개질 공방하기 전에는 우울증도 앓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나 마찬가지야. 아버지도 많이 놀라시는 눈치더라고. 내가 할머님 이야기도 드렸더니 아버지도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라는 남친 말에 할 말을 잃은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남친 말을 듣는 내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집에 가자마자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자 엄마가 제일 먼저 소리쳤습니다. 뭐? 중견기업 회장 아들? 이건 또 뭔 소리야? 우선 예준 씨 말로는 그래. 그럼 그때 그 장정들이 예준이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란 거야? 할머니가 놀란 채 물었는데요. 엄마가 기겁을 한 채 다시 물었습니다. 뭐? 장정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라는 말에 또다시 설명을 하자 엄마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예준이가 뜨개방 사장인 거 이제야 받아들이고 마음이 편해졌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갑자기 회장 아들이었다니. 이게 다 뭔 소리라니. 요즘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 난 그냥 뜨개방 사이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러게 말이다. 나도 뜨개방 손주 사이가 더 마음에 드는데
영 마음이 불편하네. 할머니와 엄마가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지만 사람 인연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다고 했던가요? 얼마 뒤 남친이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고 난 뒤 순식간에 상견례까지 했습니다. 물론 남친 말처럼 남친 아버지는 되도록 빨리 결혼식을 올리자는 말만을 할 뿐이었고 할머니께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엄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할머니가 엄마를 위로했어요. 예준이가 참 좋은 사람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전에는 경제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더니만 회장 아들이라는데 무슨 걱정을 그리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집안끼리 형편이 맞아야 잡음이 없는 건데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괜찮아. 그것도 사람 나름인 거지. 내가 예준이를 쭉 봐왔잖니. 걱정할 필요 없어. 할머니 말에 엄마가 약간은 안심한 듯 모습이었고 얼마 뒤 우리는 최대한 빠른 날짜를 잡아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할머니와 함께 남편이 운영하던 공방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회사 일을 하면서도 남편은 자주 공방을 찾아서 머리를 식히곤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남편이 공방에 찾아왔는데요. 할머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가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